투자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방법과 지식을 알고 있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열심히 산다고 돈은 모아지지 않죠. 열심히 사시잖아요. 일요일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부자가 아닐까? 매일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저도 그 딜레마를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면 내 가야금으로 뭔가 성공하고 내가 교수가 되고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좀 뭔가 좋은 집에 살고 이랬는데 사실 현실은 우리가 대학 가면서 조금 마주치잖아요. 직장 가도 월급을 받았어요.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 월급이 어디선가 계속 새어 나가면서 왜 이게 계속 소용돌이처럼 이게 맴도는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10년을 그렇게 계속 뭐지? 나는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수많은 이제 재테크를 막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뭐 장외 주식부터 여러 가지를 막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게 이게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네. 저도 이게 실패를 겪어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나한테 잘 맞구나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재테크는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들을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투자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방법과 지식을 알고 있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저도 이런 자리에서 부동산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저보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부동산 강의는 다 가지시고 책도 엄청 읽으셨는데 집이 하나 없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투자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생각, 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짓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수능 문제든 우리 고등학교 때 문제 많이 풀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가능성은 있지만 제대로 된 거를 쪽집게 선생님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마인드다. 결국 멘탈에서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적어도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두 번째 책 이제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를 쓰게 됩니다. 이 책은 스토리 형식이에요. 예. 왜 스토리 형식으로 이제 쓰게 됐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다 안 읽어요. 예. 너무 읽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책을 읽게 유도할 수 있을까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도 읽을 수 있을 문법으로 문체로 써보자 해서 대화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엄마는 저였어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부자 엄마의 생각을 바꾸니까 되더라. 희망이 보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가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지금의 이진아와 과거의 이진아가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이진아가 과거로 가서 이진아한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뼈저리게 이제 너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런 생각 바꿔. 이렇게로 이제 좀 책을 써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저도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왜 돈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발악하면서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할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한 답은 못 찾아요. 그냥 돈이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자, 우리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못 해요. 저도 꿈이 많았죠. 뭐 가야금 배우면서 뭐 다른 여행도 하고 싶고 저는 어학연수를 가서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20대는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제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보면 첫 번째 단계,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배웠었죠.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이에요. 근데 먹고 자는 것조차도 우리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네. 먹고 자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입고 이런 것들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근본에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돈이에요, 돈. 돈 없으면 우리 다 벗고 다녀야 되고 먹지도 못해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는 게 해결이 되면 다음 욕구가 이제 생깁니다. 안전한 욕구.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리고 따박따박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어. 내가 뭔가 운동도 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뭔가 수영도 같이 다니고 싶고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면 독서 모임 하고 싶듯이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운동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게 돈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돈이에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욕구조차를 채울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어요. 다음 욕구로 희망할 수도 없어요. 아침 7시부터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욕구가 생겨요? 그냥 자요. 먹고 자고 여기 이미 끝나지. 그 다음 욕구에 대한 생각이 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다음 욕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편하게 뭔가 좋은 집에서 자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다음은 속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고 좀 더 직장에서 뭔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뭔가 결혼하고 싶고 이제 아이도 낳고 싶고 이런 안정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자, 이거 뭐가 필요해요? 돈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다음은 존중의 욕구가 생기죠.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자, 이런 것들을 모두가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욕구를 채울 수도 없고 다음 욕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욕구가 뭐예요? 모든 게 채워지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나를 성장시켜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 지금 독서 모임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러 이 귀중한 일요일에 오시잖아요. 왜 오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그냥 오신 거 아니시죠? 네. 돈 내고 오잖아요. 네.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네. 사람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혼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기댈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뭔가 능력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린 그 지식을 그럼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책을 읽고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멘토로 삼기도 하고 자,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책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여행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가야 돼요. 내가 그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자가 돼야만 그게 또 가능해져요. 절대 가난하신 분들이 돈을 떠나서 마음이 생각이 가난하신 분들이 뭔가 사고가 잘 안 돼요. 저도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시는 분들 끝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찾아서 강의 듣고 뭐 하고 돈 주고 싸고 돈을 써야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근육 만들고 열심히 운동하나요? 네. 나를 만들기 위해서죠. 또 다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저희 아이가 딸기 바나나 주스를 제일 좋아해요. 1일 1달바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그 아이에게 딸바를 사주고 그 아이가 맛있게 먹을 때예요. 되게 의외죠. 보통 집이 등기부등본을 본다던가 집을 계약할 때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갔을 때 원무과에서 얼마가 나올지가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편하게 병실 1인실 해드릴 수 있고 아프신 거 편하게 다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 분이 행복하니까, 가족이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돈을 분에게 써서 행복을 줄 수 있고 건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내가 선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뭔가 이제 밥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해.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보일 때. 또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돈이 없으면 비참해져요. 네, 진짜 비참해지죠. 참치김밥을 좋아했는데 저는 김밥집 가면 항상 고민했어요. 한 1분을 고민했어요. 근데 항상 그냥 김밥 시켰어요. 왜냐면 그 1,500원 아끼려고. 그리고 지하철 탈 거 걸어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할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진짜 비참하죠. 제가 아시는 분이 지금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1대1로 저랑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돈이 없을 때 영업은 해야 돼서 횟집에 갔는데 자기 차가 거의 20년 된 차? 보통 발렛을 해주길래 이렇게 차례대로 섰더니 자기 차만 저기 가서 주차를 하라 그랬대요. 그때 너무 비참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비참해요. 그리고 자존감도 내려가요. 내가 자존감을, 아무리 내가 최고야, 아무리 내가 부자야 해도 돈 없는 순간에 딱 맞닥뜨려지면 사람이 비참해지고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나뿐만 아니라 내 대대 손손,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돼야 되겠죠. 자, 진정한 부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돈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돈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돈이 없는 부자는 없으니까요. 네. 다음은 우리 돈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강남에 80평대 아파트에 사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데 집에 새벽 6시에 나가신대요. 6시에 나가서 집에 오면 밤 12시. 그래서 매일 일을, 사업하시니까 매일 일하시는 거죠. 네, 바쁘게. 그 집을 누리는 사람은 강아지들과 이제 일하시는 분들만 누리는 거죠.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가 시간에 비유해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다녀요. 내가 몇 시부터 뭐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뭐 해야 되고, 시간이 갑이에요. 내가 을인 거죠. 왜냐면 그 시간에 안 가면 난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내가 시간을 선택해. 내가 갑이에요.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내가 뭘 하겠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내가 뭘 하겠어. 우리는 진정한 부자에서 꼭 시간이 필요해.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내가 쇼핑하고 싶을 때 쇼핑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을 때 장사를 하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시는 한 500억대 부자세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여러 가지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딱 직장도 다, 뭐 원래 사업도 하셨는데 다 그만뒀어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일 골프 치시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 수영 가고 싶을 때 수영 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이제 365일을 보내시더니 366일째 병원 가셨어요. 우울증으로. 그래도 또 그렇게 하루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도 부럽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난 부자의 자산가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 한마디를 꼭 하세요. 일은 해야 된다. 그게 돈을 떠나서 자신의 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전에 그 자아실현의 욕구가 제일 높은 단계잖아요. 그건 결국은 일해서 내가 성취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더 성취감이 느껴져서 이제 그분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식당 차려셔가지고 이제 사업 크게 하시잖아요. 근데 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억지로 요리하는데 그게 장사가 뭐 운이 좋아서 잘 될 수 있지만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예. 그 부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일찍 찾았어요. 그래서 뭐 저보고 이제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좀 빨리 되셔도, 저는 제가 빨리 찾은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뭐 가야금 해보고 뭐 레슨 해보고, 저도 알바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리고 재테크도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시험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이 잘 맞구나를 빨리 찾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시기가 좋아서 잘 된 거고. 예. 지금 하시는 분들도 아, 나는 너무 늦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히 될 수 있죠. 이거를 빨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론 부자에게도 사기꾼 와요. 타겟이죠. 네, 사기꾼들도 없고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없고 좋은 사람들도 와요. 다만 부자는 잘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닌 사람들을 빨리 손절을 하는 거죠. 지금 카톡에 보시면 계속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기운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냥 차단하세요. 차단. 20년 세월, 30년 세월 의미 없어요. 저도 많이 차단하는데 의미 없어요. 근데 차단하면요 또 와요. 누군가 좋은 사람은 또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잘라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면 먼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겠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사람은 6만에서 8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생각 중에 6만에서 8만 가지가 근데 거의 동일해요. 근데 어떤 생각하냐? 부정적인 생각. 내 생각은 지금의 내 현실은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아니야. 걔가 그랬어. 내 부모가 뭐 가난했던 거야. 내 친구가 뭐 그렇게 해서 내 돈 가져갔어. 계속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친구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라내지 못한 나예요. 네, 내가 연락한 거잖아요. 네, 모든 건 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반지하에도 많이 살았거든요. 곰팡이가 이제 많이 피는 거죠. 계속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이 얘기만 했어요. 난 이런 집에 살지 않을 거야. 난 이런 집에 살지 않을 거야. 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이런 집에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계속 그런 집에 이사를 가요. 비슷한 집에. 왜냐면 이런 집에 살지 않을 거야. 난 돈 없어서 안 좋은 집에 사는 거야 하니까 계속 안 좋은 집에 사는 거야가 주문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뭐 종교도 좋아요. 뭐 하나님이시든 부처님이시든 안 믿으신 분은 나 자신한테 계속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내 무의식한테. 나는 돈이 없어서 안 좋은 집에 사는 거야 하고. 계속 주문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좋은 집에 사시더라도 돈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거야. 예를 들면 노숙자분들 보시면서 돈이 없어서 안 좋은 집에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우주에서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게끔 계속 뭔가 움직여져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럼 월급이 너무 조금이야. 100만 원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많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아, 월급이 너무 많아. 그러면 월급이 계속 많은 쪽으로 주문이 입력돼서 뭔가 이렇게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요. 월급이 너무 많아. 나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돈 벌기 힘들어. 아니, 돈 벌기는 쉬워. 엄청 노력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아니,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난 죽어라 일을 할 거야. 왜냐면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죽어라 일하는데도 계속 부자는 안 되죠. 죽어라 일을 해야만 부자가 되는 걸로 계속 바뀌어요, 상황이. 아니야. 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어 했더니 뭔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그 삶을 살게끔 어떻게든 우주가 바뀌어져요. 나는 안 좋은 집에 살게끔, 어떻게든 안 좋은 집에 살게끔 만들어요. 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지는 내 거울의 모습과 내 상황을 결국 내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테라스 있는 집을 원할 수도 있고 반지하를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싶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나는 아파트에 살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파트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런 집에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정확하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사하고 싶으면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요. 나는 뭐 이런 집은 싫어, 뭐 이런 집은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적는 거예요. 나는 방은 3개 있었으면 좋겠고, 뭐 화장실은 2개 있었으면 좋겠어. 뭐 거실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뭐 창고가 이랬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 저거는 싫고, 이거는 싫고, 싫은 거를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국산차를 타지 않을까. 외제차를 갖고 싶으면 외제차가 갖고 싶어. 외제차 어떤 거, 무슨 색, 몇 인승 이게 갖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싫은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이거는 계속 국산차를 타게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원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 생각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라면은 제가 3일 동안 먹은 적 있거든요. 돈 없어서. 그럼 라면은 먹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라면 먹고 있지. 네. 아, 난 라면 절대 안 먹을 거야. 그 다음날도 라면 먹고 있어. 계속 라면 먹고 있어. 그럼 뭘 먹고 싶은데? 스시가 먹고 싶어. 그걸 정확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을 거야. 계속 가난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셨으면 거기에 가 있는 나를 상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고 나를 상상하는 거죠. 네. 상상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근데 도착지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신 뭐 어떤 차에 어떤 색깔에 어떤 몇 인승의 차를 내가 원해. 그러면 그 차를 몰고 있는 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부동산 이제 계약을 할 때 돈이 많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물건을 보고 사인을 하고 있는 저는 항상 상상했어요.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이상하게 그 물건이 또 저한테 와요. 그게 신기하죠. 네. 근데 사람들은 저 지역 안 돼. 일단 부정적인 생각. 나는 돈이 없어서 저 지역을 투자를 못 해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도 생각 안 해요. 원하는 게 정확히 없어요. 네. 그럼 어디에 뭘 투자하고 싶은데? 저는 정확한 지역이 있었다니까. 나는 뭐 안양에 하고 싶어. 나는 강남에 하고 싶어.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하면 그게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 강남에 가서 사인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루 만에 안 되죠. 갑자기 내가 강남 가서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하루 만에 안 되죠. 그러면 될 것을 끝까지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상상하면 사람이 결핍이 생겨요. 네. 왜 계속 안 되는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상상했는데 긍정적인 생각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리스트까지 정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걸 놓고 또 언젠간 되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나처럼 평범하다가 갑자기 뭐 이 자리에 쓰고 뭐 이렇게 책을 쓰고 예를 들면 뭐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상하기도 하면서 내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드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 이제 또 리스트를 찾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들이 성공했던 사연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켈리체 분들은 뭐 고등학교 때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꿈을 키웠고, 다니쌤 같은 분도 뭐 신용불량자에서 이제 고시원에 사시는데 창문 하나 그나마 있는 고시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 좀 더 알바를 더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이제 부동산 투자 있으시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사업가로 이제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힐튼 창업자이신 그 호텔의 주인공은 원래 호텔의 벨보이셨어요. 그 벨보이 하시면서 내가 호텔 주인이 된 걸 상상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성공했구나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도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마지막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죠. 수천 걸음을 내디딘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은 바로 그 다음 길모퉁이에 숨어 있는 것이다. 내가 그 모퉁이까지 한 발자국 가지 않는 한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없다. 유명한 철학가이시면서 작가인 오그만디노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길모퉁이에 돌면 내가 상상하고 꿈꿨던 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 딱 그 길모퉁이 그 앞에서 딱 돌아서서 뒤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 안타까움에 쓰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너무 안 엮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확히 원하지 않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 아니 그냥 커피를 안 좋아하고 나는 그냥 녹차라떼를 먹어.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해라. 내가 이미 거기 가 있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작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결단하자.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우리 어차피 후회해요. 뭘 결정해도. 그죠? 예를 들면 오늘 나가셨는데 뭐 어디 여의도에 차 오는 거 왔다더라 이러면서 나 거기 갈 거 지금 독서 모임이 아니었네라고 후회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나 후회해요. 내가 이 집이 좋아서, 저도 그랬어요. 이 집이 좋아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좀 밑에 집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 누가 뛴다고, 아이가 뛴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왔네. 후회해요. 네. 누구나 그럼 그냥 거기 살 걸 후회하고. 뭐 이래저래 상황이 계속 사람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할 때 뭘 봐야 되냐? 덜 후회할 거를 봐는 거죠. 제가 책을 쓰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첫 번째 책 쓸 때는 그냥 다시는 책을 안 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써가지고. 두 번째 책 쓸 때도 좀 시간이 쓰면서 뭐 편두통 오고 안 오던 불면증부터 이명에 막 다 걸리는 거예요. 아프면서. 제가 왜 책을 쓰고 있었을까요? 어차피 쓰나 안 쓰나 후회해. 쓰나 안 쓰나 후회해. 그럼 뭘 덜 후회해요? 쓰고 난 뒤에 하는 게 그래도 덜 후회. 그 다음에 오잖아요. 네. 이런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제가 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저도 유명해질 수 있고,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바로 결단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했어, 상상했어,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면 기회가 오잖아요. 투자를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지역에 어디를 투자할지를 상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여기를 계약할 거야 라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결단을 안 해요. 근데 부자들은 이런 거를 수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제가 계약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을 가서 계약을 해? 이미 저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미 아까 생각법에서 준비를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오면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생각에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사기 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잘못 계약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앞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딱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안 해요, 사실은. 그냥 안 돼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웠구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두렵죠. 모든 게 두렵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야금 대회를 나갔거든요. 그 서기 직전에 너무 떨려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해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능 계속 본다고 안 떨릴까요? 떨려요. 똑같아요. 요 앞에 서는 거 할 때마다 떨리죠. 근데 그 떨린 거는 잠깐이잖아요. 제가 대회를 나간 이유도 계속 떨리고 악보 막 생각 안 나고 무대에서 막 생각 안 나서 틀리면 어떻게 하지? 뭐 손이 빠지면 어떻게 하지? 뭐 다른 악보로 넘어가면 어떠지? 막 이런 두려움에 서 있지만 그때 잠깐으로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깐 두렵지만 내가 잠깐 하고 나면 괜찮구나라는 걸 내 무의식 속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만도 계속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투자도 똑같아요. 저도 계약하면서 당연히 두려워요.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뭐 이사를 가도 될까? 수많은 두려움이 쌓이지만 그래도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를 많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두려우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시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셨든 어쨌든 그 투자의 경험도 계속 계약하고 두렵고 괜찮고 이거를 반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죠. 지금 같은 시장에 경험이 이제 있냐 없냐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막 다 두렵잖아요. 저도 두려워요. 다 두렵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아, 이것만 잘 넘기면 괜찮을 거야 라고 되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로 가지는 거예요. 막 괜히 손해보고 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냐 가난하냐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움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해결하면 끝나요. 회사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못해서 할 일 하면 스트레스 끝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끝나요. 그냥 하시면 돼.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 그게 뒤로 간다고 해결될 건 아니에요. 그럼 더 큰 산이 있는데요. 로또를 바라지 마세요. 그건 정말 희박한 확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람들이 쏟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 저도 이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싫대요. 그냥 싫고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 해달래요. 저도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이치잖아요. 우리가 수능 공부 안 하고 수능할 수 없고 저도 가야금 연습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간 거지. 김연아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금메달을 따기를 바라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90%는 노력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뭔가 임장 가고 투자하려면 내가 부동산사님들 만나서 뭔가 선물도 사드리고 뭔가 정보도 뭐 이렇게 얻어야 되고 발품 팔아서 가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90%까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어. 제가 입시 때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할 만큼 연습을 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해. 이제는 내가 떨어지면 학교 떨어지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까지 노력을 하신 다음에 10%는 행운을 바라야 돼요. 그 피겨스케이터 분들이 다 열심히 하잖아요. 죽어라 다 같이 연습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금메달, 은메달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26명 가야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같이 열심히 했어요. 같이 동고 등록하면서. 근데 누구는 떨어지고 또 누구는 붙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 노력은 하고 행운을 바라야지. 로또도 가서 사야 로또 맞아. 맨날 로또 안 사시는 분들이 난 로또 당첨 저도 그렇지만 로또 당첨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부동산에 가지도 않는데 나는 왜 부동산 투자해서 실패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의 행운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운도 끌어다녀야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난 항상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고 운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차단하라고 했던 거예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 조금 이상한 사람들 차단하시고 운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좋은 애들. 저 사람들 만나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시고 그리고 운을 마지막 기회에 잡아야 돼요. 90% 노력했는데 10%를 못 잡으신 분들 있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계약하기 위해서 이런지 원했고 저런지 원했고 이렇게 막 제 나름대로 상상하고 열심히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오늘 물건 나왔는데 이거 계약하지? 거기서 제가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어요. 행운을 그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놓치면 이제 그 물건 다시 오나요? 안 오죠. 네. 행운 이 10% 놓치면 또 한참을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도 준비를 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비워야 채워진다. 부자가 되는 마인드 책을 보면 이 목차는 꼭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비우는 걸 잘 못해요. 그럼 뭘 비워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이에요. 내 고정관념. 자, 이미 우리나라는 사대주의와 이런 유교 사상이 좀 강하잖아요. 선비문화다 보니까 특히 돈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해요. 돈 밝히면 좀 이상하게 보죠. 대놓고 친구들 사이에서 야, 난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아 이러면 야,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우리가 돈이 아니라 뭐를 추구해야지 이상한 얘기 하죠. 이상한 얘기예요, 솔직히. 그냥 돈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돈을 원해요. 그냥 숨기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한 이미 인식이 돈은 밝히면 안 된다.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부자들은 뭔가 사기를 쳐서 뭔가 남의 돈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안 좋게 뭔가 그런 악마적으로 좀 비유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생각을 아예 비우세요. 그래야 내가 돈에 대한 좋은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돈은 너무 고맙고 나의 이런 옷도 입혀주고 내가 이렇게 강의도 올 수 있게 해주고 차도 탈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돈에 대한 인식을 일단 바꿔야 돼요. 그럼 가지고 있던 기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먼저 비우시고 두 번째는 물건을 비우세요.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그럼 그 옷장 비우시면 되잖아요. 안 입을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왜 모셔다 놓느냐? 아까워서. 그리고 또 언젠가 입을까봐. 그리고 또 이런 옷 못 가질 것 같아서 결국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입는 옷을 이렇게 놔둔다는 거는 내가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에 와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나는 못 가진다, 나는 없다, 그 옷을 살 수 없다. 그러면 계속 살 수 없는 상황이 또 오는 거죠. 그럼 나는 언젠가 이거 살 수 있어. 그래, 안 입으니까 너 줄게. 나 이거 또 살 수 있어. 내가 줄게. 그럼 살 수 있는 돈이 또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 비워내지 못해요. 내가 안 쓰는 물건 왜 그 꽁꽁 꽁짜놓은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눔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게 또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진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카톡이나 연락처에 정리해요. 저는 연락 안 하면 그냥 바로바로 지우고 바로바로 차단해요. 그냥 아닌 사람은 비워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좋은 사람이 나에게로 와요. 그 에너지라는 거는 그냥 이상하게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만났는데 얘가 잘못한 건 아닌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분을 보면 알아요. 답을 모르실 때는 얘를 뭐 계속 만나야 되나 뭐 안 만나야 되나 하면 그냥 기분을 보시면 내 느낌에 모든 게 정답이 다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우주라고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이 그냥 좋아. 그러면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안 좋아. 그냥 느낌이 그냥 안 좋아하면 차단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특히 돈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고, 두 번째는 물건. 집에 오늘 가서 대청소 하시면서 이렇게 엄청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부자잖아요. 또 언제든 사면 되잖아요. 요즘 더 좋은 물건 많아요. 나는 부자니까 또 사면 되죠.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가난하다라고 내 자신을 입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비우시는 거. 좋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옵니다. Give and forget. 주고 잊으세요. 아까 물건 뭐 이렇게 주라고 했잖아요. 주고 아쉬워해요. 걔 주지 말걸. 주고 후회합니다. 부자들은 주고 그냥 잊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가난했을 때는 10,000원 밥을 사면 걔는 꼭 내가 10,000원을 얻어 먹었어야 돼요. 30,000원짜리 사면 내가 오늘 30,000원 샀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나중에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걔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원짜리 사면 되게 열받았었어요. 그냥 주고 잊으세요. 왜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마음과 그런 나눔과 그런 돈을 쓰는 것들은 돌고 돌아서 2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누구한테 올지 몰라요.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내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고 잊었어요.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걔한테 뭘 꼭 해줬으면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그냥 끝. 그래 너 잘 됐으면 그냥 됐어. 그래 100만 원 줬는데 너 안 갚아? 그냥 그래 내가 도와줬다 치자.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굳이 부정적인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러면서 굳이 내 자신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즐겁고 행복하게 쓰자는 거죠. 일단 돈은 써야 돼요. 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방을 갖고 싶어. 내가 가방을 갖고 싶은데 그 가방을 이제 뭐 상상하고 내가 들은 것 메고 이런 거를 상상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방을 누가 선물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사야 되는데 뭔가 계속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도 감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은 나가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 가방을 사기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계속 이제 막 꽁쳐져 있는 거지 어딘가 통장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돈은 사기당하거나 누가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너 돈 좀 필요해 나 좀 빌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거는 돈을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그 수단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딸바 사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썼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또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악착같이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를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 돈 정말 이상한 데 다 갔어요. 오히려 그냥 통장을 제가 비우는 연습을 했어요. 돈만 생기면 여기 계약하고 부동산 투자할 때 돈만 생기면 여기 계약했어요. 왜냐면 이상한 데 가니까 돈이. 그냥 강제저축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의미 없는 저축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축을 해야지 뭐 티끌 모아 태산 이렇게 해서 티끌 모아 티끌이잖아요. 큰 돈이 안 돼요. 예. 뭔가 불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렇게 강의를 오신다거나 책을 사본다거나 경험, 여행을 하는데 돈을 쓰면 그 돈은 나를 성장시키는데
또 계속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남에게 보여줄 때 절대 쓰지 마세요. SNS 찍기 위해서 가방 사고, 좋은 카페 가서 사진 찍고, 나 있어 보이기 위해서 외제차 끌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나 가난해서 그냥 가난한 척 안 보이려고 이런 거 삽니다. 티나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걸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자인데 내가 부자인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부자 아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허세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근데 그런 데 쓰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그 하루 보여주고 SNS 찍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럼 그 돈은 날라가고 그 가방 또 쓰나요? 또 다른 가방 사서 또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돈을 행복하게 써야만 그 돈들도 에너지라고 했고 감정이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쟤한테 갔더니 엄청 돈을 재밌게 써. 돈 쓸 때 막 엄청 좋아해 이러면서 막 돈들이 막 그 사람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잘 써. 나 너무 행복해 하면서. 근데 돈 쓰면서 막 짜증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드값 나갔어. 오늘 또 고지서 날라왔어. 이러면서 돈이 오면서 쟤한테 가지 마. 쟤 계속 돈 쓰면서 짜증내. 내가 그 고지서 대라고 돈 들여본, 내가 돈 쟤한테 갔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나를 쓰면서 짜증을 내더라고. 안 가고 싶죠. 진짜라니까요. 사람이 이유 없이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 그 감정을 느끼는데 돈도 100%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돈을 쓸 때 어떤 느낌을 했었는지, 짜증을 냈는지, 불평불만했는지, 감사하면서 샀는지. 부자가 되는 감사법이에요. 부자를 질투하면 가난해진다. 부자를 질투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 되면 안 돼요. 남 잘 되면 절대 안 되죠. 사촌이 땅 싸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저도 뭐 욕 많이 먹어요. 예. 유튜브 한번 나오면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예. 악플들이 장난 아닙니다. 뭐 투기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시기가 좋아서 운이 좋았지, 뭐 이제 한번 두고 봐라, 막 엄청난 악플을. 저는 악플을 안 보긴 한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걱정돼서 연락이 와요. 댓글 보지 말라고. 한번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라고 이제 적었는지. 근데 이제 댓글을 안 보는데 그분들은 안타까워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배우려고 하지. 그렇게 뭔가 댓글에 안 좋은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생각이. 누군가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근데 이유가 부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진짜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공평해야 돼. 근데 어떻게 공평해요, 현실이. 우리가 뭐 부모를 선택해야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자 부모 만난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물려받아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일단 모르잖아요.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 부자는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 나는 어떻게든 나쁜 놈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난을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면 난 나쁜 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부자는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름 노력해서 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는지, 그 부모님이 물려받은 재산을 받아서 부자야. 그럼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죠. 그 자식은 뭐 그냥 운이 좋은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잘 쫓아다녀야죠. 얻어 먹어야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부자를 질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배우시면 되시고 오히려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부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제가 부동산 투자로 뭔가 100억 자산가가 되겠어, 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겠어라고 성공해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아이랑 더 좋은 집에 조금 살면서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다 라는 생각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그 딸바를 못 사줄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왜냐면 저는 그 김밥 한 줄도 1,500원 때문에 안 먹었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에도 스타벅스 그때도 비쌌죠, 당연히. 10년 전에도 비쌌잖아요. 거기 가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나는 그냥 김밥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참치김밥도 결국은 못 먹는데 이거 하나 먹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길래 저렇게 저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4,000원을 그때 당시 4,000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딸바를 제가 그 아이에게 사줄 때마다 너무 행복하지. 근데
다른 저처럼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오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예요. 예.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시야가 좁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상상도 했고 긍정적인 생각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했는데 잘 될지 어떤 시기에 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커서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께 들은 얘기로만 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공식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개미들을 보면, 밑에 가는 개미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아, 저 개미 저렇게 가면 집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개미는 이렇게 돌아 가잖아요. 왜냐면 위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이렇게 가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부자와 더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방법은 안 되는데라고 이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 버려요. 제가 부동산으로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난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결국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이제 이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할 것이야. 나는 행복할 것이야. 결국은 행복인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면 내 인식 속에는 여자친구랑 결혼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주가 보기엔 어때요? 아니, 이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이 여자친구랑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았어. 뒤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직장에 잘렸어요. 나는 부자가 되는 상상도 했어. 직장에서 잘렸어요. 역시 난 부자가 안 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주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직장이 잘려야만 부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려야만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어떤 나한테 상황과 두려움이 와도 그냥 부자가 되는 과정이구나. 뭔가 사람이 배신을 했어. 이 사람이 날 떠나야만 내가 부자가 되는 거구나. 직장이 잘렸어? 헤어졌어?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근데 주문을 했기 때문에 계속 딱딱딱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린 만큼 보상이 온다. 되게 계약하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잘 안 됐는데 매도자가 이제 마지막에 뭐 프리미엄도 올리고 막 이래저래 해서 복잡해서 이렇게 명의 변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어요. 너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쓸 시간과 그 공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너무 허무하면서 내가 이거 상상하고 다 했는데 이러면서 뭐가 잘못됐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약했으면 제가 더 좋은 물건을 계약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랬다는 거죠. 훨씬 더 좋은 거를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난 1년 안에 외제차를 살 거야. 목표를 잡았어요. 1년 안에 못 살 수 있잖아요. 일단 우주는 1년 안에라고 내가 입력을 했어, 우주에. 근데 난 1년 안에 외제차를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역시 안 돼.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포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주는 더 좋은 시기에 더 좋은 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 만큼 보상이 와요. 우리 은행에 이자 붙듯이 기다릴수록 이자가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기다린 만큼 보상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 만큼 그만큼 또 노력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면 빨리 이제 음식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조금 성질을 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회전율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딸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엄마 기다린 만큼 맛있을 거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다린 만큼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대 때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됐다 이러면 저는 돈과 그 그릇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거를 감당할 만큼 성장했고 그걸 키웠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잃지 않도록. 부자가 아무리 벼락부자가 돼도 잃으면 끝나잖아요. 로또에 어떤 분들은 당첨돼서 더 큰 부자가 됐고 그 돈을 한 번에 날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없으면 내가 좀 아직 키워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성장해 가시면 되는 거죠.
예, 은행처럼 이자가 붙듯이 우리도 기다린 만큼 더 큰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우주의 계획이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제가 불평불만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항상 여기가 찡그려져 있었고 뭐만 하면 불평불만이에요. 예, 인생 왜 이래, 세상 왜 이래, 뭐부터 시작해서 뭐 너는 왜 이래, 저는 왜 이래, 뭐 맨날 남 탓하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찌든 그걸 너무 어릴 때 본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제가 빽 있다고 왜 제일 상 주는 거야? 그거를 뭐 9살, 10살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계속 불평불만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계속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안 풀려. 근데 뭐요? 지금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안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래, 내가 모든 것에 일단 감사를 해보자. 일어나면서 감사, 아침 먹으면서 감사, 라면을 3일째 먹을 또 감사했었고, 뭐 이렇게 넘어져도 그냥 그래, 한 번 더 조심하라는 거구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지금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볼게요.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s going to be.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그냥 이분 보면서 제가 불평불만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냥 작은 것에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부동산 실패를 했을 때도 감사합니다로 하다 보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자강인데 웬 감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긍정을 끌어내는 힘도 상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베풀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감사에서 오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보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 행복한 부자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길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즐기면서 가고 있고 즐기면서 그 과정을 왔어요. 당연히 힘들고 두렵고 너무 무섭고 작잖아요. 작은 그냥 여자잖아요. 예. 여자다 보니까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즐기면서 왔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부자 되는 그 과정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애들이 막 술래잡기 하다 보면 진짜 애를 쓰고 막 이기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근데 너무 심각해지면 나한테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즐겨야 돼요. 이 가는 과정에. 제가 프랑스를 여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려다가 프랑스를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난 코로나일 리가 없어 하고 계속 견뎠죠. 3일째 되는 날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자가 키트를 가져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했는데 양성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내 나라도 아니고 약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 몽주 약국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일단 검사를 받았어요. 눈치 보면서 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양성이네 웃으면서 거기는 마스크를 아예 안 쓰거든요. 실내도. 우리 동생도 막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손 잡다 보니까 많이 걸리더라고. 그냥 웃으면서 너무 안 웃지다. 뭐지?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약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약국이라서. 그 약국사한테 이 코로나를 뭐 확진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눈치가 보여서 미안할 게 아닌데 미안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눅이 들은 거죠. 눈치를 보게. 가서 목이 좀 아프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로나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사실 코로나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면역력을 키우면 돼 이러면서 그냥 약을 하나 주는데 영양제를 줬어요. 웃으면서 그냥 이거 먹고 면역력을 좀 키워 하면서 그래 잘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약을 뭐 이렇게 먹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속으로 뭐지 좀 이상한데 이 약 가지고 되나 이랬는데 제가 그날은 여행을 쉬고 약을 먹고 자고 이랬는데 그냥 다 나았어요. 그거. 너무 근데 심하게 아팠어요. 말은 못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목이 아픈 적 처음이었는데 나는 외국이라 역시 약이 좋구나 선진국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그 검사하시는 분들과 그 약사가 별거 아니라는 거를 제 무의식 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쉬면 돼. 이 약 먹으면 돼. 라고 제 무의식 속에 심어 놓으니까 그냥 제가 하루 만에 그게 나아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내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나한테 닥칠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는 또 즐기면서 해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애를 쓰면서 부자가 되려 하고 너무 수많은 것들을 좀 집착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냥 즐기면 되는구나. 진짜 부자는 즐기는 부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고정관념 들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하고 불평불만하고 감사하기 힘들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왜냐면 부자라고 해도 그 부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삶을 내가 원하는 다른 부자의 삶을 정확하게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원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오지 못했을 뿐이지 가고 있는 도중이고 그 과정 중에 또 저를 만났고 이 강의를 접해서 내가 이거를 좀 생각을 바꿔봐야겠구나. 이런 실천을 해봐야겠구나 하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